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4월 14일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노동조합 UA 젠센의 나가시마 토모코 회장을 비롯한 대표분들과 면담을 가지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요구하는 90만 1,601명의 서명을 수령했습니다. 이 면담에는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코 씨의 오빠 마츠모토 하지메 씨와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오마사 유미 씨의 어머니 오마사 이츠코 씨도 참석하여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들의 생각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면담에 참석한 분들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UA 젠센의 나가시마 회장의 발언입니다. 이번 요청은 UA 젠센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머물고 계시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의 구출을 위해 한시라도 빠른 정부의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움직임을 즉각 실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입니다. 납치는 정말 북조선의 국가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선으로 봐도 매우 큰 인권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A 젠센의 조합원으로 납치 피해자인 마츠모토 교코 씨 그리고 조합원의 자녀인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오마사 유미 씨 이 두 분의 구출뿐만 아니라 납치 피해자 전원의 구출이야말로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 서명 활동을 시작하여 당시 나카노 대신에게 전달했던 서명 활동으로부터 올해로 15년째가 됩니다. 이번 90만 1,601명의 서명은 UA 젠센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한 UA 젠센의 청년 조직인 영 리브스의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서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국민의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의 해결을 위한 절실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츠모토 씨, 오마사 씨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서는 정말 하루라도 빠른 재회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디 이시바 총리의 지도자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납치 피해 담당 대신인 하야시 관방 장관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한시라도 빠른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납치 피해자 마츠모토 교코 씨의 오빠 마츠모토 하지메 씨의 발언입니다. 여동생이 올해로 77살, 한창 할머니가 되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 관방 장관의 힘과 이시바 총리의 노력으로 저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시고 저 역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셨는데 어머니는 내가 집에 없으면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곤란하다는 말씀만을 반복하셨고, 그러다 1년간을 여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틀림없이 분통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야시 관방 장관, 꼭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또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왔으니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오마사 유미 씨의 어머니 오마사 이츠코 씨의 발언입니다. 중학생이 납치 문제 창작극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진짜인 것 같은 납치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꼭 와주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창작극을 만든 중학교는 정부가 주최한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대표 모임 제1회 때 참가했다고 합니다. 에히메현에 있는 나카야마 중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주어서 저는 작년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발언을 듣고 하야시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소명부, 매년 이렇게 소명을 모아주셔서 제출해 주고 계신데 이번에 90만을 웃도는 소명으로 합계 730만 명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 전체의 마음이 이런 소명에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으며, 이것은 풍화되기는커녕 점점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 한 장의 소명에 담긴 마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수준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도 계속해 나가면서 여러 기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소명에 대해서도 발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마사 씨께서 말씀하셨던 중학생은 역시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대표 모임에 출석했던 학생인데, 대표 모임에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얼마 전 마츠모토 씨의 고향인 시마네 현에 방문했을 때도 대표 모임에 나왔을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어 그 자리에서도 납치 문제에 관한 집회의 장소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활동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대표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조성을 저희들 역시도 확실히 임해가겠습니다. 당연히 이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은 일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시바 총리 자신도 다시 한번 일조 평양 선언의 원점으로 돌아가 그 당시 마음에 그렸던 생각을 대국관을 갖고 실현하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호소해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강한 결의 아래 계속해서 북조선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라도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임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원과 편달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 2025년 오사카 간사이 만국 박람회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 대규모의 박람회는 지난 4월 13일 일본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도시 오사카의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성대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158개국 및 지역 그리고 7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고 있고 10월 13일까지 약 6개월 총 184일간이 걸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사카는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닌 역사적으로 상업과 무역이 번성한 도시로 편리한 교통망과 잘 발달된 물류 체계를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업 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국 박람회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엑스포라고도 불리고 세계 박람회라고도 불리는 이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자국의 기술, 문화, 예술, 사회적 미래 계획 등을 소개하는 동시에 인류가 당면한 지구적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미래를 위한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적인 축제입니다. 이 박람회의 기원은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만국 산업제품대전으로 이후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 그리고 문화교류의 중심 무대로 기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2025 오사카 간사이 박람회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지구, 건강한 삶, 그리고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가국들은 이러한 주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전시관을 구성하고 기술 및 문화 내용물을 통해 자국의 독창성과 미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박람회는 과거에도 우리들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과 문물을 소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853년에 뉴욕의 만국 박람회에서는 수직 승강기가 공개되었고 1876년 필라델피아 박람회에서는 조나기가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 오사카 박람회에서는 전기 자동차, 무선 조나기, 가족 식당 등의 신기술과 새로운 생활 방식이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2005년에는 아이치현에서 사랑의 지구 박람회가 개최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오사카 간사이 박람회는 20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로 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버스가 박람회장 내에서 운행되며 일본은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채택하여 관람객이 직접 탑승해 최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에는 첨단 센서와 사진기가 탑재되어 있어 사람이나 장애물을 인식하고 신호에 맞춰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 실제 도로에서와 같은 주행 환경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장에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시험 비행도 예정되어 있으며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선박도 오사카 시내와 박람회 행사장의 사이를 정기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미래 교통 시스템 전시관에서는 하나의 좌석에 앉은 채 철도, 자동차, 항공기를 자유롭게 연계하여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 교통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미래의 무인 농업 로봇가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파종하며 수확까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 기계는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농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람회 행사장 내 대형 화면에서는 미래의 아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람객이 식생활이나 일의 방식과 관련된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적 전시입니다. 또한 모든 참가국과 지역에는 국가의 날이 지정되어 있고 해당 국가의 전통 공연, 예술 전시, 음식 시식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참가국들이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동시에 관람객들과의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세계 각국은 만국 박람회를 자국의 기술력과 문화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귀중한 기회로 삼고 있고, 자국의 미래 계획과 미래 전략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며 동시에 세계의 발전 동향과 기술 흐름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박람회에 북조선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미래 계획을 공유하는 데 있어 이처럼 중요한 자리를 놓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북조선이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우수한 기술과 문화를 세계와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 2025년 오사카 간사이 만국 박람회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후지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지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